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지난 토요일 6일 오후입니다. 알렌 프리미엄 아울렛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총격범의 총기 난사로 8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알렌몰 총기 난사 사건 내용 전해주시죠. 네, 알렌 프리미엄 아울렛몰에서 총기 사고가 난 것은 6일 토요일 오후 3시 반 이후 대략 4시경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렌 경찰국은 이번 총기 난사 사건에 오후 4시 30분경 대응했다라고 밝혔는데 말더스데이를 한 주 앞두고 해당 몰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쇼핑을 나와 있었습니다. 알렌 아울렛몰, 우리 한인 동포들도 아주 자주 찾는 대표적인 대형몰인데 네. 총격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한 한인 동포의 목격담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그 한인 동포의 목격담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한 2시 반쯤 가서 이제 쇼핑을 하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 한 3시쯤 가방을 사러 갔어요. 근데 가방을 사는데 이제 가방을 고르고 나서 페이를 하려고 하니 그래서 이제 문 앞으로 가서 그거 고르는데 갑자기 막 매니저가 막 문을 잠그면서 everybody고 창고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만 해도 뭐 우리가 무슨 하스테지로 뭐 끌려가나 그랬어요. 막 설명도 않고 무조건 들어가. 딱 그 창고 뒤에 창고로 들어가니까 문을 또 거기서 창고 문을 닫는데 그 순간에 총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막 그때부터 따따따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총소리가 얼마나 가깝게 내 뒤에서 나는 것 같은지 나는 이 총알이 벽을 뚫고 들어올 것 같은 그렇게 가깝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우고, 거기 또 매니저들도 우리 보고 다 땅으로 앉아서 서 있지 말고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왔을 때는 이미 파킹장에 3사람하고 그 총 쏜 사람이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2시간 후인데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스토어는 들어올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스토어들을 향해서 쭉 있잖아요. 그 향해서 막 권총을 그 유리에다 쏴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이크 콜 이 매니저가 어떻게 봤는지 총이 쏘기 전에 그 남자가 총을 갖고 내리니까 이 매니저가 어떻게 보고 그거를 문을 잠그고 문을 뒤로 가는 게 딱 1분도 못 돼서 우리 뒤로 가서 앉는 그 순간에 막 총소리가 나더라고요. 내장 안에는 25명 담아 터져. 왜냐면 어저께 같이 사람이 많은 거는 처음 봤어요. 크리스마스 때 가도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총소리는 몇 번 막 따다다다 하더니 끝나는데 우리는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한 2시간 정도 있었죠. 나올 때는 그래서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가 했더니 경찰들이 처음에는 둘이로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는 죽었으니까 하나를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그 스토어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안을 다 찾아보고 또 혹시라도 부상자가 스토어로 들어갈 수도 있다 해서 다 검사한 다음에 그 스토어마다 하나씩 사람을 내보내더라고요. 우리 나와서 손 들고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총격 난사 사건 당시 알렌몰에 계셨던 한인분의 목격담을 들었는데요. 이 총격범이 총을 들고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본 매장 직원이 샵문을 즉시 잠궜고 이 고객들을 뒤편 창고로 들어가라 했고 이후 총격 소리가 이어졌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총격범이 차량에서 내리면서 매장들을 향해 총을 여러 발 쏘는 모습 영상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알렌몰 총격 난사 사건에 한인 가족이 희생돼서 이 동포 사회가 충격과 비통에 휩싸였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수사당국은 어제 오후 늦게까지도 이 피해자들의 신원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요 매체들이 피해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해 이제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네. 수사당국도 곧 파악된 신원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희생자 발생 소식은 먼저 개인 간 메신저를 통해 전달이 됐습니다. 그 이후 한인 희생자 발생이 확인된 사항입니다. 예. 한인 희생자는 85년생 조규성 씨 그리고 87년생 강신영 씨로 확인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주말을 맞아 일가족이 쇼핑에 나섰다 참변을 당해 슬픔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 씨와 강 씨 부부 외에 이들의 자녀인
3살 된 아이는 사망을 했고 5살 첫 아이는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네. 남편 조규성 씨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아내 강신영 씨는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 의료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 내에서 아주 좋은 평판을 받아왔던 이들입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이번 사건으로 현재 큰 충격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조 씨 가족은 원래 토요일 오후 교회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들이 나타나지 않자 지인들이 연락을 하면서 이들 부부, 이 가족이 사고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예. 조 씨의 5살 큰아들은 수술 후 현재 회복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 이 사건 소식들이 마구 쏟아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내용들이 짤막하게 전해졌는데 당시 어린아이가 목에 총상을 입어 중상이었다 이런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먼저 전해졌는데 안타깝게도 조 씨 가족이 희생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총격 참사 후 이날 메디컬 시티 헬스케어는 5세에서 61세 사이에 8명의 피해자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위독한 상태로 분류된 3명의 환자는 어제도 여전히 메디컬 시티 맥키니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4번째 환자는 다행히 정상적인 상태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한편 추가로 신원이 확인된 명단이 있습니다. 파머스빌에 거주하는 20살 크리스티안 라쿠루 씨인데요. 지금 이 사고가 난 알렌몰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무고한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비통할 따름입니다. 이번 사건의 총격범 신원 확인됐습니까? 일단 어제 AP통신이 먼저 총격범에 대해 33세의 남성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라고 전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이 텍사스 공공안전국 DPS의 응답은 즉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후 다수의 매체들이 마우리시오 가르시아에 대한 소식을 일제히 전한 이후 DPS 한 관계자가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예. 이 관계자는 총격범에 대해 더 론 슈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는 현장에서 당시 알렌 쇼핑몰에 다른 사건으로 나와 있던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가르시아는 갈랜드 출신으로 그다지 과거 큰 범죄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를 보면 2020년 갈랜드에서 마약과 관련한 유효한 경범죄 영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수사당국은 지난 토요일 밤 늦게 범인이 머물렀던 곳으로 알려진 달라스의 한 호텔과 달라스 북동쪽 순찰구역의 한 주택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집은 총격범 가르시아와 그의 부모가 함께 살던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33살의 남성 마우리시오 가르시아가 바로 총격범인데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정보가 나왔습니까? 네, 총격범 가르시아의 동기를 조사하는 연방 당국은 그가 백인 우월주의 이데올로기에 관심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가르시아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살펴보고 있는데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가르시아의 가슴에 극우 극단주의 단체에서 유행하는 문구인 RWDS Right Wing Death Squad 우익 죽음의 분대라는 패치를 달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네. 또 그가 2016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텍사스주 보안회사 3곳에서 보안 요원으로 일을 했고 총기 훈련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웃들은 용의자가 항상 어떤 종류의 경비원 그런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그가 매우 조용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연방 요원들은 용의자가 소지한 모든 물건, 컴퓨터, 전화 등을 찾아 총격 사건의 이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몇 주 동안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 현장 목격담에 의하면 이 가르시아가 차량을 타고 알렌몰 쪽으로 진입을 했고요. 이후 차에 내리면서 총격을 가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가르시아가 타고 왔던 차량 안에서도 다량의 총기가 발견됐고 네. 일단 단독 범행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당시 알렌몰에는 한인 동포들도 많았는데 한때 총격범이 2명이다. 그래서 1명은 도망을 갔다. 그를 찾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일단 이는 현재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차량을 주차장에 놓고 몰 밖으로 손을 머리 위로 들고 나오는 모습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 만일의 경우를 위해 매장 하나하나마다 경찰들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시민들을 대피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저에게 목격담을 전해준 우리 동포분에 의하면 쇼핑몰에 타고 갔던 차량을 아직 자신의 차량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친구분에게 연락을 해서 다른 차량으로 집으로 귀가를 했고 집으로 갈 수 없는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숙소 제공도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예. 저희 DKNL 라디오 보도국이 입수한 당시 영상을 보면 총격범의 뒤편에 있던 한 차량에서 찍힌 영상인데 총격범 가르시아는 쇼핑객을 향해 라이플을 겨누고 이 H&M 이 매장 밖에서 총격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이 주차장을 서둘러 빠져나가면서 끊긴 이 영상에는 최소 24발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이 총격범이 이 보도를 향해 전진하면서 계속해서 이 총을 쏘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비디오 영상에는 어린아이를 포함한 쇼핑객들이 옷가게 밖에서 다치거나 죽은 채로 피 흘려 누워있는 아주 참담한 모습이 담겨 있었고 총격범 가르시아가 경찰의 대응에 총을 맞고 숨져 있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또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알렌몰 총기 난사 사건에서 총격범 가르시아가 사용했던 총기가 이 총기 난사 사건의 단골이 돼버린 AR-15 소총이라고 들었는데요. 총기 문제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의 반응 어떻습니까? 공화당 소속 그레게버 텍사스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주 정부는 알렌 지역 당국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지원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잠재적 피의자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먼저 밝혔습니다. 네. 그레게버 주지사 그리고 알렌 시정부 관계자 주의회 의원들이 어젯밤 알렌에서 모임을 가졌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밝히진 않았습니다. 지금 한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큰 애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알렌 시내에서는 이번 총격 사건으로 7일 어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사건 현장 쇼핑몰에서 2마일 거리에 있는 코트누드 크릭 교회의 존 마크 케이틴 목사는 우리 신도들 몇 명도 당시 그곳에 있었고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그 쇼핑몰에서 일하고 있었다며 그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되었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텍사스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과 관련해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를 재차 촉구했다고요. 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미국 의회에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텍사스 앨런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 사회는 올해 약 200건의 대규모 총격 사건을 겪었고 14,00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장한 용의자가 쇼핑몰에 출몰해 무고한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였다라며 이번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우리가 익숙해지기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들이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방과 주, 지방 법 집행기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라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대통령은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다시 한번 의회에 공격용 무기에 대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전국에 조기를 개항하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한편 한국 언론에도 어제 오후 늦게 밤 정도에 이번 알렌몰 총격 사건에 우리 한인 동포가 희생당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면서 많은 또 댓글들을 통해서도 아쉬움들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알렌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22번째 대형 총격 난사 사건입니다. 이 총기 폭력 아카이브가 추적한 올해 199건의 대형 총기 난사 사건 중 하나인데요. 총기 난사 사건은 이 범인을 포함하지 않고 4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로 정의가 되고 네. 있죠. 특히 이 총격 난사 사건에 이번에 한인 희생자가 나오면서
이 텍사스 한인 동포 사회에 큰 슬픔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텍사스주가 최근 몇 년간 총기 규제를 풀면서 다수의 사상자를 내는 총격 사건이 유독 빈발하는 추세입니다. 작년 5월에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죠. 텍사스 유벨드의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어린 학생 19명, 교사 2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 주에는 보수 성향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그렉 에봇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의 강경한 총기 옹호론자입니다. 특히 텍사스는 2021년 9월부터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유한 주민이 별도의 면허를 발급받거나 훈련받지 않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총기 옹호론자들이 헌법적 휴대라고 지칭하는 법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총기를 더 강화해야 한다거나 개인의 자유니까 그거를 보호해야 한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텍사스 한인 사회에서도 실제로 이제 이 총기 사건의 피해자가 나오면서 우리 한인들도 이 총기 이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이젠 남의 일이 아니라 나도 당할 수 있다.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좀 경각을 하면서 이런 의회에서나 아니면은 이런 데서 이런 총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 무고한 희생에 텍사스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 무고한 한인 가족의 희생에 한인 커뮤니티 전체가 애도하고 있습니다. 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5살 아이가 잘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텍사스 한인 동포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을 모아 아이의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디슈였습니다.